안녕하세요. 你好， 니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How do you do? Hello，你好，大家好。 다자하오. 저는 삿포로를 너무 사랑합니다. 삿포로 내비게이션 한국어 안녕하세요. 조혜진입니다. 삿포로 내비게이션 방송은 삿포로시 시민문화국과 공익재단 법인 삿포로시 예술문화재단의 협력을 받아 행정정보나 이벤트 정보, 지역 뉴스, 개인 방송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벌써 6월이네요. 시간 진짜 빨라요. 네, 올해도 벌써 반년밖에 안 남은 게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또 이렇게 1년이 가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해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남은 반년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첫 곡은 방탄소년단의 신곡입니다. 빌보드 핫백 차트 1위 데뷔한 바로 그곡 버터 듣고 오실게요. 네, 방탄소년단이 지난달 신곡 버터를 내고 또 빌보드 핫백 차트 1위 데뷔를 했어요. 네, 생각해보면 말이죠.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 그룹이 이렇게 빌보드 차트에 드는 걸 기대했는지 진짜 이렇게 된 게 너무 신기할 따름이에요. 빌보드 차트 발표 날에 저도 좀 기다렸는데요. 보통은 새벽 한 2시, 3시 뭐 요 정도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다이너마이트 때나 라이프 거즈온 때는 못 기다리고 잤어요.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확인을 했죠. 그때는 좀 할 일도 있고 해서 좀 이번에는 좀 기다려보자 했는데 좀 빨리 난 편이에요. 이번에는 1시 전후로 이제 발표를 해서 좀 놀라기도 했어요. 이제는 이제 빌보드 차트에 음원이 오르는 게 보통인 게 되어버렸어요. 참 신기하죠? 네. 물론 팬으로서는 이런 상황들이 매우 즐겁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부터 전 세계 맥도널드의 한정판 BTS 밀도 출시했죠. 이 BTS 세트 메뉴는요, 치킨 맥너겟 10조각, 그리고 감자튀김, 콜라로 구성되었대요. 아쉽게도 이제 일본 맥도날드에서는 이벤트 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좀 아쉬워요. 좀 아쉬웠어요. 네. 그리고 한국의 인기 레시피에서 착안한 스위트 칠리 소스와 케이준 디핑 소스도 메뉴에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이 소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파는 거라서 해외 맥도날드에는 없는 거래요. 근데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이 이벤트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소스 덮개에는 이제 영어와 함께 스위트 칠리 케이준이라는 한글이 새겨졌대요. 그리고 봉투에는 BTS의 대표적인 문구죠. 보라해. 보라해도 한글로 새겨져 있고요. 진짜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소름이 돋을 정도였는데요. 한글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쓰일 줄이야.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맥도날드에서 맥너겟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이런 메뉴가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이번 기회에 좀 아쉬운 마음을 안고 맥도날드 가서 먹어봤는데요. 진짜 맛있던데요? 되게 깔끔한 맛이더라고요. 맥도날드 맥너겟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네, 앞으로 종종 사 먹을 것 같아요. 햄버거가 약간 부담스러운데 이제 뭔가 먹고 싶은 날 있잖아요. 그럴 때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의 이사는 드디어 끝났습니다. 네. 네, 지금 한 2, 3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이제 어딘가에 적응을 진짜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적응을 해요. 네. 이런 얘기를 전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전에 이제 예전에 한 2주 정도 어떤 사무실 나가서 알바 같은 거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이제 원래 한 1년 정도 있었던 사람 같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주변 직원분들한테요. 네, 물론 전 칭찬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사한 지 2주 정도 됐는데 원래 이 동네에 살고 있었던 같은 느낌이에요. 아직 주변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느낌적으로 그래요. 약간 제 지금 집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집이 너무 좋네요. 네. 전에 살던 집이 좁은 것도 있었는데요. 사실 전에 살던 집도 뭐 이 정도면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안 한 것도 있어요. 이 정도면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 집은
좁았던 게 분명합니다. 네. 그걸 몰랐던 것 뿐이죠. 네. 이래서 사람이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는 건가 봐요. 전에 살던 집에서 한 2배 정도 이제 넓어진 집인데요. 정말 편하네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좋아요. 네. 집이라는 게 이제 저는 인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사도 타이밍이고요.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이사를 한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사이트를 가끔 보거든요. 왜냐면 메일이 와요. 제가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취소하는지 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네. 어쨌든 계속 메일이 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사이트 봐도 지금 집보다 나은 집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증거죠. 지금 집에. 주변 환경도 좋고요. 무엇보다 이제 제가 제일 꼭대기 층인데요. 한쪽 창문이 2개가 있거든요. 한쪽 창문은 옆집 건물 벽이 보여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 옆집 건물 창문하고 살짝 비껴 있어서 제 창문이요. 창문을 활짝 열어도 이제 안 보이는 이제 각도인 거죠. 그리고 다른 한쪽 창문은 앞에는 건물이 아예 없어서 확 트여 있어요. 주변에 집밖에 없어서 조용하고 너무 좋네요. 정말 요즘은 일찍 집에 와요. 이제 학교에서 일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갑니다. 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제 집이 그 시로이시에 상점가가 있는 집이래요. 전 몰랐어요. 제 아는 분이 동네 토박이신 이분이 있는데 그 상점가가 되게 유명하다는 거예요. 상점가에 가게가 많으니까 한번 가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대체 상점가가 어디지 싶었거든요. 분명히 저희 집을 좀 대충 알려드리니까 그 근처래요. 그래서 이상한데 아무리 상점가 같은 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제가 사는 집이 그 상점가에 있었던 거죠. 집이 상점가에 있으니까 못 찾는 게 당연하고, 네. 정말 웃겼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에 살던 동네랑 다른 게 이제 가게들이 큼직큼직해요. 네, 큰 가게도 많고. 네, 코프 같은 경우에는 전에 살던 데 거의 2배 같아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안 파는 물건 많이 팔고요. 저는 콩나물을 파는지 몰라요. 콩나물 파는 데가 많이 없거든요. 한국에 콩나물 파는 데가 진짜 의외로 많이 없어요. 근데 지금 지금 살고 있는 집 근처 코프에 팔고 있어서 그게 사실 제일 기쁘네요. 네. 콩나물국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큰 가게가 많다 보니까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직까지는 만족입니다. 네. 심지어 이제 진작 이사할 걸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변에 뭐가 있는지 좀 돌아볼 계획이에요. 그동안 바빠서 못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번 달도 바쁘네요. 네. 다음 달부터 하겠습니다. 네. 전에는 이제 자전거가 필요가 없었거든요. 전에 살던 집에서는요. 자전거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사용을 안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가게와 가게 사이도 거리도 멀고 하다 보니까 자전거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처음 와서 영사관에서 받은 자전거가 있거든요. 그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무상으로 중고 자전거를 줘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바로 신청해서 받았는데요. 벌써 9년째네요. 그걸 아직도 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한 3년, 3, 4년은 방치를 했어요. 왜냐면 사실 전에 살던 동네에서는 가게들이 정말 엎어지면 코다할 때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먼 데를 갈 일이 많이 없었거든요. 걸어서도 굉장히 충분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전거 타는 게 좀 불편할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마침 고장도 나고 고장이 났다기보다는 타이어 펑크가 났거든요. 그래서 공기도 빠지고 해서 많이 안 타니까 괜히 주차 비용만 들고요. 그래서 이제 베란다에 뒀거든요. 눈이나 비 그대로 이제 한 3, 4년을 맞았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 사는 집에서는 자전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리를 맡겼어요. 네, 자전거 수리점도 좀 검색을 해서 근처에 있길래 가서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 사장님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네, 시로이시의 사카쿠라 사이클입니다. 네, 사카쿠라 사이클. 네, 혹시 시로이시 사시는 분들은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아저씨가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네.
그리고 되게 잘 고쳐주셨어요. 네. 제 자전거가 이제 앞뒤 바퀴가 다 펑크가 났는데요. 그거 다 고쳐주시고 기름칠도 해주시고, 물론 5,500엔이라는 이제 돈이 들었지만, 네. 남들은 중고로 사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좀 의미 있는 자전거라서요. 네, 여기 와서 처음 와서 받았던 자전거라서 버릴 수는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친절하다고 느낀 포인트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다 친절했는데요. 그 사장님이 저를 외국인으로 안대해 주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이제 이게 해외에서 오래 살다 보면 외국인이지만 외국인 취급받는 게 의외로 기분이 좋진 않거든요. 물론 상대방은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오래 살다 보면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자전거를 잘 고치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자전거 타니까 좋더라고요. 네. 자전거 타고 직장까지 가볼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버스랑 지하철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구글 맵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자전거를 타도 시간이 똑같이 걸리더라고요. 네. 한 30분 정도? 네. 이제 뭐 지하철이랑 버스 타면 기다리는 시간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자전거로도 갈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눈 오기 전에 네. 운동 겸 이제 자전거로 가끔 출퇴근을 해봐야 되겠어요. 네. 그럼 두 번째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성시경이 오랜만에 앨범을 냈어요. 근데 이제 하필 앨범을 낸 날이 방탄소년단이랑 같은 날이었어요. 네. 저 굉장히 성시경 좋아하고 앨범도 오랫동안 기다렸는데요. 방탄소년단 곡 듣느냐고 좀 하루 늦게 듣게 되었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돌아와서 반가운 성시경이 부릅니다. I love you. 삿포로 콘서트홀 주최 사업 안내입니다. 삿포로 콘서트홀 키라라는 보수공사를 위해 2020년 11월부터 휴관이었는데요. 2021년 7월에 리니얼 오픈을 해서 8개월 만에 키라라의 음악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보수공사 후에 첫 무대로 키라라의 버스데이 공연을 개최합니다. 삿포로 교향악단과 함께 개관 기념일과 리니얼을 축하합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과 교향곡을 메인으로 한 화려한 콘서트를 즐겨주세요. 그리고 2021년 7월 4일 일요일 3시 시작입니다. 삿포로 콘서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티켓 요금은 S석 5,500엔, A석 4,500엔, B석 3,500엔, 25세 이하 대상인 U25 1,500엔입니다. 8월에는 파이프 오르간의 장대한 울림과 아름다운 음색이 몽환적인 영상과 함께하는 프로젝션 마핑과 함께하는 오르간 공연을 개최합니다. 스타워즈를 시작으로 해리포터, 주라기 공원 등 유명 영화를 다채로운 음악으로 이미지화한 프로젝션 마핑과 조명 연출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오르간의 새로운 매력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페어 티켓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20일 금요일 7시입니다. 삿포로 콘서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티켓은 키라라 공식 홈페이지 및 키라라 티켓센터 외 시내 각 플레이 가이드에서 판매 중입니다. 네, 예전에 무슨 콘서트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언제였지? 네, 가을이었나 그랬는데요. 클래식에 그다지 취미는 없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키라라? 네, 키라라에는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네, 취미가 없으신 분들도 한번 가보세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변이 이제 공원이라서 이제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 역시 좋은 음악을 들으면 좀 힐링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키라라의 식당이 맛있습니다. 네. 가끔 무슨 모임을 가면 거기서 회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1층에 있는 레스토랑 가볼만 합니다. 네, 맛있어요. 근처에 계신 분들은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조성진이 올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큰맘 먹고 예약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었죠. 네, 지금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언제 조성진의 피아노를 들어보겠습니까? 네, 진짜 예약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때가 기회였는데 정말 아쉽더라고요. 여기서는 공연을 본 게 예전에 그 인어공주 뮤지컬 본 거랑요. 그리고 오도리 근처에 있는 시키게키족에서 이제 봤거든요. 인어공주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나카지마 공원 근처에 있는 극장에서 이제 자막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연극 자막이요. 이제 그때 한국 연극 이제 그게 아닌데라는 이제 한국 연극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일본 연극으로 한 적이 있어요. 뭐 리메이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목이 소우자나이 노니였어요. 네, 소우자나이 노니가 이제 그게 아닌데라는 연극의 일본어 제목인데요. 그게 본 게 생각이 났네요.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신기했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뮤지컬, 뭐 연극, 영화 정말 많이 보러 다녔는데 일본에 오고 나서는 시간도 없고 해서 잘 못 다니고 있네요. 다니려고 하니까 또 코로나가 터져갖고요. 더더욱 못 가게 되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정말 많이 다녀보고 싶어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많이 보고 싶고요. 네, 타노키코지 가면 한국 영화 상영하는 곳도 있으니까 거기도 자주 가고 싶네요. 코로나 전에 그 신문기자라는 영화 보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다 코로나 전이네요. 뭔가 서글프네요. 네. 제가 문화생활 안 한 지 한 2년이 됐다는 얘기인데 정말 슬프네요. 네, 근데 딱 이번 주에 이제 바람의 검심 더 비기닝이 개봉을 했어요. 제가 정말 기다렸던 에피소드입니다. 이게 좀 신기한 게요. 제가 바람의 검심을 만화로도 안 보고 애니메이션으로도 안 봤어요. 대충 이제 스토리는 알고 있었죠. 네, 검술에 능한 어떤 무객이 방랑하는 내용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그림체가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제 안 봤는데요. 아무래도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그림체가 좀 취향이 맞아야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바람의 검심 영화는 다 챙겨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최종편만은 제가 못 봤네요. 네, 영화관에 못 가서 못 봤는데 이 사토 타케루라는 배우가 나온다고 했을 때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뭐 제가 좋아하는 배우기도 했고요. 주인공의 설정이 진짜 제대로지 않나요? 네, 보세요. 뭔가 상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검술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막 역사를 쓰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사람 방랑을 하죠. 숨기고요.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네. 어떤 사건에 휘말리고 말죠. 진짜 주인공 설정으로는 정말 좋지 않나요? 근데 사토 타케루가 딱 그런 캐릭터에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캐릭터만, 그냥 그 배우만 보면 뭔가 사연이 100만 개는 있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사토 타케루가 아니었으면 이 영화 안 봤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애니메이션도 안 보고 이제 만화도 안 봤으니까요. 아, 그러고 보니까 사토 타케루가 홋카이도에서 영화를 찍는데요. 제목이 하츠코이. 이제 펄스 러브인데요. 내년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1999년 발매되어서 큰 인기를 얻은 우타다 히카루의 곡인 펄스트 러브와 그로부터 19년 후에 발표된 하츠코이, 이 두 곡에 이제 숨결을 불어넣어서 만든 스토리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타다 히카루의 음악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근데 이 드라마가 홋카이도 아사히카와랑 삿포로 등지에서 촬영되는 모양인데요. 이게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 엑스트라 구한다는 광고를 봤어요. 네. 저희 학교 게시판에 붙어 있더라고요. 우연히 게시판 보다가 뭐지 하고 보다가 보니까 이 엑스트라 구한다는 광고였어요.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네. 아, 홋카이도에서 찍는구나 싶었거든요. 이게 내년 방영 예정인데요. 내년에 드라마 나오면 봐야겠어요. 네. 정말 얘기가 3,000%로 빠졌는데요. 아무튼 이제 바람의 검심 더 비기닝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에피소드거든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는 그래요.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의 얘기 좋아하는데 이 바람의 검심 애니메이션을 안 봤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번외편으로 나온 이 비기닝의 에피소드는 봤어요. 너무 좋아서 제가 DVD도 샀어요. 네, 최근에 DVD도 샀는데 진짜 그거 보면 일주일 내내 우울해져요. 진짜요. 저 누웠어요. 한 일주일 누웠어요. 네, 그게 이제 바람의 검심의 주인공인 켄신의 어린 시절이 나오는데요. 어려서 주변 사람을 잃고 검을 잡고 이제 살게 되는 인생을 이제 살게 되는데 우연히 만난 여자와 겪는 이야기예요. 그 여자는 켄신이 죽인 남자의 약혼녀였죠. 결혼을 앞두고 약혼자가 죽었어요. 켄신한테요.
와, 진짜 슬프지 않나요? 와, 여기서부터 이제 스토리가 진짜죠. 네. 이 여자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복수의 목적으로 켄신에게 접근을 했다가 네, 사랑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아마 애니메이션에서는 여보라고 부르면서 끝나거든요. 죽기 전. 여자가 죽어요. 네. 뭐, 스포를 말씀드리면 여자가 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켄신의 뺨에 이제 제일 큰 특징이 이제 십자가의 상처가 있잖아요. 그거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약혼자 남자가 죽으면서 칼을 어떻게 좀 잘못 휘둘러서 생긴 상처고요. 나머지 다른 하나는 이 여자가 죽으면서 그어요. 이제 칼로 그으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켄신은 이제 두 사람의 죽음을 잊지 않고 살겠다는 뭐 그런 게 되는 거죠. 와, 진짜 슬프지 않나요? 네. 이거 진짜 스토리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이걸 이제 왜 보게 됐는지 모르는데 제가 바람의 검심에서 제일 처음 본 게 이 에피소드예요. 아마 인터넷에서 그냥 어쩌다 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림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냥 이제 애니메이션? 그냥 방영된 애니메이션하고 약간 다른 그림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쓰인 음악이 되게 우울해요. 네. 그래서 뭐 다 좋았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이 바람의 검심이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사실 이 에피소드를 살짝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이것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드디어 나왔네요. 네, 이번 거는 꼭 보러 갑니다. 네, 코로나라도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네. 아, 그리고 참고로 한국 타이틀인 바람의 검심은 진짜 번역을 잘한 예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타이틀은 이제 르로니 켄신이잖아요. 근데 이 켄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데요. 이 켄신이라는 이름이 칼의 마음이잖아, 한자로 쓰면. 이걸 그대로 음역한 게 검심이에요. 그리고 방랑자가 아니라 바람으로 표현한 것도 굉장히 좀 잘된 번역인 것 같아요. 보통 방랑을 하는 사람을 두고 바람과 같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거랑 관계가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지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요, 곡 하나 듣고 올게요. 헤이즈가 부릅니다. 해픈 우연. 네, 이 곡 헤이즈의 해픈 우연에 송중기가 출연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죠. 네, 뮤직비디오 보니까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네. 네, 최근에 제가 홋카이도 신문사에서 취재가 나와서 그런 걸 한번 해봤습니다. 취재라는 걸 해봤습니다. 네, 이게 다음 주 이제 방송 예정인 한국 문화 특별 방송 관련해서 이제 취재가 나왔는데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네. 그런데 언제 신문에 실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저에 대해 이제 취재를 해 갔습니다. 네. 정말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요. 네. 네. 기자분과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한 30분, 40분 정도 얘기를 했나 싶은데, 근데 하나 이제 답변이 막힌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제가 한국어 교사가 된 계기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이게 보통 그냥 얘기면 괜찮은데, 기사화가 되려다 보니까 뭔가 스토리텔링이 필요하잖아요. 심지어 여기는 해외고요. 해외에서 한국어 교사가 됐는데, 이 계기가 뭔가 드라마틱한 계기가 있으면 좋은데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없어서 기자분도 좀 곤란해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 저에게 뭔가 물으세요. 자꾸 없었냐고. 근데 정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고 생각을 한 게 고등학생쯤이었거든요. 원래 국어를 좋아했어요. 원래 국어를 좋아했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단어의 의미나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요.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쯤에, 해외에 나가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라는 꿈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계기가 없다는 거죠. 네. 아무리 생각해도 계기가 없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고등학생 때 외국인과의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혹시 그런 교류가 있으면 그걸로 계기로 해외에서 가르치고 싶다라는 꿈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외국인을 만나본 적도 없고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도 사실 대학생이 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와는 전혀 관련 있는 사건이 없었던 거죠. 근데 정말 궁금해요. 저도 왜 저런 꿈이 생겼을까?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생긴 꿈이었는데 우연히 이제 대학교에 갔는데 거기에 한국어 학과가 있는 거예요. 그 전공 시작했죠. 정말 우연으로 시작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말이죠. 당시 이제 제가 입학한 학교 시스템이 학부로 입학해서 전공을 선택하는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입학을 할 때는 학부만 선택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어 학부에 입학을 했죠. 근데 당시에는 해외 한국어를 가르치려면 외국어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본어 학과를 지망을 했어요. 그 지망은 하거든요. 처음에 들어갈 때요.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꿈을 가진 저도 한국어 전공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그냥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에야 한국어 선생이 흔하게 알려줬고 한국어학 전공이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지만 당시만 해도 흔하지는 않은 거였거든요. 그냥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 저희 학교에 이제 한국어 학과가 굉장히 신생학과였어요. 아직 졸업생이 안 나온 학과였거든요. 한국에서 처음 생긴 학과였어요. 그래서 이 한국어 지망 학생이 4명이었어요. 지금도 그 숫자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기억하고 있어요. 네. 제가 지망한 일본어 학과가 30명이 넘었거든요. 아마 중국어 학과도 있었는데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한국어 학과 4명이 일당백을 했죠. 정말 홍보하고 다녔어요. 네. 왜냐면 이제 다른 학과 학생들한테 한국어 학과 전공 수업을 들으라고요. 네. 왜냐면 4명이 듣게 생겼잖아, 지금. 그러니까 다른 학과 학생들한테 이제 굉장히 선전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학부에 한국어 학과 과목을 안 들어본 학생 아마 없을 거예요. 네. 복수 전공을 하든가 아니면 교양으로도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굉장히 유행처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4명 중에 한 명이 저랑 같은 일본어 수업을 들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 친구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은 사실 얼굴도 이름도 잊어버렸지만 그 친구 덕에 한국어 학과라는 존재를 알게 됐고요. 한국어 선생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친구 소개로 이제 한국어 학과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요. 당시 이제 한국어 학과 학과장님하고도 면담을 했는데 당시 학과장님이 지금 세종학당 이사장님이십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셨어요. 이 한국어 전공에서는요. 그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교수님과 상담을 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아마 제가 졸업할 때쯤엔 한국어 교사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자격증도 생길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전 믿지 않았어요. 네. 왜냐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한국인이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자격증까지 필요해? 그리고 그게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걸 굉장히 이제 나중에 깨달았어요. 네. 그 후 정말로 제가 졸업하기 한 해 전에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생겼죠. 하지만 저는 불행하게도 과목수 미달로 자격증을 당시에는 따지 못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후에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받게 되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후로 제 꿈은 계속해서 한국어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학부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저는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직장에 다닐 때도 꿈은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좀 괴로웠어요. 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직장을 다녀도 될까?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직장이 굉장히 맞았어요. 사무직이 저는 되게 잘 맞거든요. 네. 서류 작성하고 막 이런 게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직장도 되게 잘 맞고 여기서 계속 다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면서 꿈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좀 그 당시에는 조금 그게 약간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에 좀 많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노래 하나 더 듣고요.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네, 조이가 부릅니다. 안녕.
네, 지금 들으신 곡이 조이의 안녕인데요. 이번에 조이가 새로운 앨범을 냈어요. 네, 처음 하는 솔로 활동이라고도 해요. 네. 이 수록곡이요. 이 앨범의 수록곡이 새로운 곡이 아니라 예전에 인기가 있었던 곡이에요. 이 안녕도 제가 대학생 때 많이 들었던 곡이었어요. 저로서는 정말 반가웠죠. 네, 조이의 인터뷰 중에서 레트로 감성을 많이 좋아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걸 듣고서 저의 대학 시절이 이제 레트로가 됐구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와, 시간 진짜 많이 지났네요. 그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20년 전이에요. 네. 이 안녕을 포함해서 주댐무, 데이 바이 데이, 좋을 텐데, 해피 버스데이,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이제 6곡이 수록되어 있어요. 이 성시경의 좋을 텐데 이거 진짜 좋거든요. 이것도 벌써 20년이 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시간 빠르네요. 네. 근데 이제 조이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또 다른 의미로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곡 이제 중에서 타이틀곡이 아마 안녕인 것 같은데요. 네. 안녕 들어보았습니다. 다른 곡들도 다 좋으니까요. 원곡하고 조이 곡하고 같이 들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네, 홋카이도 신문사에서 취재가 나와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요.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제 어떻게 포기할 수 없는 꿈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꿈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창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되게 내가 하고 싶은 게 한국어 선생, 해외에서 한국어 선생을 하는 건데 지금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그때가 딱 이제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가 할 때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꿈을 이루는 거하고 관련된 대사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젊은 남자 주인공으로 장근석이 나오는데요. 장근석이 이제 꿈은 그냥 꿈으로 놔둘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김명민 씨가 하셨죠. 그 강마에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강마에는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제 그 대사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꿈? 그게 어떻게 네 꿈이야. 움직이질 않는데 그건 별이지. 하늘에 떠 있는 가질 수도 시도조차 못하는 쳐다만 봐야 하는 별. 지금 누가 황당무계 별나라 얘기하지? 네가 뭔가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부딪히고 애를 쓰고 하다못해 계획이라도 세워봐야 거기에 네 냄새든 색깔이든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래야 네 꿈이다 말할 수 있는 거지.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다 네 꿈이야? 그렇게 쉬운 거면 의사, 박사, 변호사, 판사 몽땅 다 갖다 네 꿈하지 왜? 꿈을 이루라는 소리가 아니야. 꾹이라도 해보라는 거야. 네, 아마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요. 석사과정에 들어간 계기가 이 베토벤 바이러스일 거예요. 진짜 그때 이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공부를 해야 할까 말까. 지금 직장에 불만은 딱히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지어 일이 맞아. 저한테 딱 맞는 일이에요. 근데 새로 공부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 보고 이 대사가 아마 저를 마음을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게 꿈일까? 한 번도 내가 뭔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선생을 하고 싶다는 꿈만 있었지 꿈을 향해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내 꿈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한 발짝 움직여보자라는 생각에 석사과정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뭐라도 해보자 라는 생각이었죠. 그 후에 이제 정말 석사과정에 진학을 하고 유학을 왔고요. 박사과정 마쳤고요. 전 지금 여기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때 생각해도요. 선택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는 제 자신이요. 진짜 잘 선택했어요.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말이에요. 그때가 아니었으면 전 지금도 그때라도 할 걸 하고 후회하고 있었겠죠. 물론 전 잘 살았을 겁니다. 전 그건 확신을 해요. 지금 여기 오지 않았어도 일을 그대로 하고 있어도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라도 하고 살았겠죠. 근데 이제 가슴 한쪽에는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꿈은 있었을 거예요. 네. 이제 저는 더욱더 노력해서 좋은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공부하는 연구자가 될 거고요.
지켜봐 주세요. 근데 기사는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 좀 궁금하네요. 진짜 스토리텔링이 없으니까 궁금하지만 기자분이 잘 써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벌써 다음 주로 다가왔네요. 6월 11일 금요일 3시부터 5시까지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송이 전파를 타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바로 제로 바이 원 러브송 들으시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행복하세요.